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싸다고 돈 빌리고, 차 산다고 돈 빌리고, 해외여행 간다고 돈 빌리고, 집 산다고 돈 빌리고, 주식 한다고 돈 빌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무지막지하게 돈을 빌려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그 빌린 돈들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제 보수적이고 항상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빚을 1억, 2억, 3억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빚이 1억이라고 치면 이자가 5%면 1년에 500만원, 월에 한 40만원 이상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적은 금액이냐고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예금하고 이제 대출하고 이제 예금 이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고 해볼게요. 1년에 만약에 1년에 이자가 만약에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년 1억짜리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가 만약에 1년에 300밖에 안 된다. 월 뭐 25만원이다 라고 하면 25만원 금액이 작은 것 같지만 25만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면 그거 되게 유용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돈 빌릴 때는 뭐 되게 1억이 우습게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1억을 모아 보려고 하면 되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갑니다.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돈 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잘 관리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빚을 겁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은 빚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죠. 1%, 2%대 대출 금리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빚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부터 우두두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당연한 얘기죠. 요새 뭐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1억, 2억, 3억 빌려서 창업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냐고요? 많이 벌기가 어렵죠. 최근에 이제 백종원 더본 코리아 이제 상장하고 돈 더 모이고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되게 많이 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빚내 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삶이 매우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매우 우울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빚내 가지고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는 걸 겪고 경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천방지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리죠. 20대 30대들 연끌하고 비투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뭐 남들이 다 빌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뭐 비투해가지고 돈 좀 더 벌면 되고, 주식도 부동산도 다 쉽고 만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고 만만하냐라고.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돈 빌렸다가 그로 인한 곤욕을 치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빚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요, 이제 함부로 빚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빚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못 느끼는 사람들, 못 겪은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데, 잘 따져봐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너무 수월하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외차 타고 명품백 사고 했던 거겠죠.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명품백 한두 개쯤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왔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곳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이렇게 보면 어떠냐? 회사가 되게 힘든데도 이제 쓰는 돈은 이 기존하고 똑같이 쓰려고 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되게 우아하게 멋있게 돈을 팍팍 써대죠. 그러면 그 회사가 안정이 될 수 있겠냐고. 안정될 수 없죠. 되게 위축되고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몰락하는데, 여전히 옛날 고집 가지고 옛날에 잘 살고 잘 나갈 때처럼 똑같이 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뭐 여유 있고 괜찮고 잘 나갈 때처럼 계속 쓰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누가 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끼고 절약하며 살고 싶습니까? 좀 멋있게 쓰고 되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되게 멋내며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이 가게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이제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이제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흥청망청거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좀 보수적으로 살고 어떻게든 들어가는 돈보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그래야 살아가죠. 사는 게 쉽냐고요. 무지하게 어렵죠. 막막하고 두렵고 많이 겁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남의 돈 쓰는 걸 쉽게 생각하면요, 남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망가지면요,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인심이 이제 흉흉해지는 거죠.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낮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지율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이건 두말할 것 없는 뻔한 얘기인 거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있어서 이전 정부 탓이다, 지금 정부 탓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죠. 부동산에 돈이 상당 부분 묶여 있다 보니까, 연끌하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쓰려고 해도 못 쓰는 거고, 저녁에 이제 회식도 없고, 사람들이 회사집 뭐 기껏 해봤자 커피 한 잔, 저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빚을 우습게 생각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개인들도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 염려하며 지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많이 두렵고 많이 겁난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냐,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겁내고 현실을 되돌아보고 내가 좀 아낄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에 있을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궁리하고 대비 대응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가죠. 그래야 삶을 지켜내죠.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